네, 주말입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, 토요일에는 가끔씩 이제 자유수영을 하는데, 저 혼자 할 때는 거의 매주 하고, 제가 수영 모임을 하는 게 하나 있어서, 토요일에는 이렇게 가끔씩 자유수영 모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제 확실히 여름이 지나서인지, 여름에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. 이제 가을 접어들고, 겨울 되면은 수영 강습 오시는 분들도 확 줄어들고 확실히 좀 계절성이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뭐 백수이신 분들도 요즘에 그렇게 만날 만한 그런 장소를 잘 못 찾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갈수록 뭔가 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더라고요. 저도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이 채널이 줄어든다기보다는 기회가 점점 좁아지는 듯한 느낌? 그런 걸 좀 받았어요. 물론 채널이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 줄어듦 속에서도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유형별, 장소별로 제가 느꼈던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럼 만날 수 있는 장소, 채널은 또 뭐가 있느냐?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는 모임이라는 것은 이제 동창 모임이나 소모임 앱을 이용한 그런 소규모 모임이 있겠죠. 그리고 자만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자만추라는 것은 이제 회사나 학원이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는 장소거나 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.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소개팅 있습니다. 근데 이 소개팅도 2가지로 나눠서 뭐 지인이나 회사에서 소개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소개팅 앱을 이용해서 만나는 것,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. 첫 번째로 모임 같은 경우는 제가 동창 모임은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또 만났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풀다 보면은 뭐 공감대가 통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반가운 마음에 뭐 한두 번 더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마음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주변에서나 뭐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또 소모임 앱이 있거든요. 소모임 앱에서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뭐 운동이나 아니면 문학이나 글쓰기, 영어, 뭐 디자인 아니면 경제, 투자 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모이는 거예요.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활동만 하면 안 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. 식사. 그러니까 첫 1차는 그 관심 활동. 그래서 만나서 뭐 독서면은 뭐 독서에 대한 얘기, 책 읽고 독서 토론 이렇게 하고 2차를 가야 돼요. 2차. 뭐 점심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다 같이 가는 저녁 식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괜찮은 분하고 좀 친해지는 거. 그다음에 뭐 눈도장을 찍어서 나를 인식시켜 놓는 거.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뭐 회사나 어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2차를 갈 일이 뭐 회식이나 이런 것 빼고 없잖아요. 그럼 회식은 뭐 동료들끼리 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관심사로 뭉친 소모임 앱을 추천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술 모임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건전한 모임이라고 해도 경쟁이 있어요. 전에 제가 옛날에 디자인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나왔던 상비가 남자가 한 15명 정도 되고 여자가 한 3명 정도 됐었는데 한 분이 늦게 오셔서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제 자리에 다른 남자가 이제 제 가방을 치워놓고 거기 앉아버리더라고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초기에는 이제 모임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뭐 접근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뭐 여미새나 남미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 보고 괜찮은 타이밍에 전략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모임도 경쟁사회다. 하지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은
확실히 그런 판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전략을 좀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만추인데, 저는 사실 이 자만추를 굉장히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어렵지만 진짜로 이 누적된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처음에 그 사람의 어떤 괜찮은 모습을 잘 볼 수 있고, 이제 그 모습대로 만약에 사귀게 되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력이 이어지는 거죠.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짧게 알아보고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소개팅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추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지만 시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뭐 회사만 생각해봐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할 마음이 들기가 어렵잖아요. 잘못됐을 경우에 계속 얼굴을 봐야 되고, 남자친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조차도 이 사람 뭐지? 약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소문도 빠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, 좋은 거는 뭐 학원이나 다니는 뭐 운동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미지를 좋게 쌓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, 그러니까 자만추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빠른 자극과 뭐 빠른 반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도하기가 좀 어렵죠. 이게 잘만 되면은 보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,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성비가 좋잖아요. 같이 이제 조별 활동할 일도 있고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일어난 일도 많은데, 뭐 회사나 아니면 내가 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, 자기 개발 차원에서, 그러면은 일주일에 뭐 2번 보고 잠깐 보고 끝나면 바로 집 가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매력을 누적시킨다라는 점에서 자만추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소개팅인데, 제일 무난하고 제일 뭐 어떻게 보면은 지인 소개다 보니까 검증이 된 그런 케이스죠.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주선자랑 관계도 뭐 무너지지도 않고, 그래서 제일 깔끔하고 제일 신뢰 있고 제일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것도 어렵다 하면은 소개팅 앱이 있어요. 근데 앱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, 외형이랑 조건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앱 시장을 뚫으려면은 자기가 또 가진 것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, 오히려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앱 시장에서 뚫기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사실 매칭률도 굉장히 낮긴 해요. 이거는 이제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의 케이스가 아닌,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좀 못하신 분들은, 저도 그렇지만은 매칭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한 7%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좋아요를 100개 보냈을 때 회신을 올 확률이 7개에서 뭐 10개 정도 될 수 있고, 그 10개 중에서도 대화가 나가거나 소통이 잘 안 되거나 해서 1명 정도를 만나볼 수 있다. 근데 그 만났을 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, 돈, 노력, 뭐 총체적으로 많이 드는,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현재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더 볼 수 있는 거라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, 사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마음가짐이 기회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데, 일단은 내가 관심이 있다, 이거를 내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되게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커뮤니티에 지금 설문조사는 올려놓긴 했는데, 30대 미혼 남자의 관심사 1순위가 지금 1이거든요. 1로 돼 있어서 우선순위가 지금 2위 혹은 3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관심이 있다 하면은 되게 높여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머리가 계속 돌아가거든요. 저도 지금 잘 안 되는데, 그래서 우선순위를 높였다면은 내가 좀 왜 연애를 하고 싶은지,
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, 그냥 다들 만나니까 나도 만난다 이렇게 해서는 만나도 잘 안 될 확률도 높고, 그리고 또 관심이 드는 사람이 생겼다면은 관심을 얻기 위한 전략과 노력, 계속 눈에 띄려고 노력해야 되고, 결과적으로 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겠어요? 근데 그 에너지를 들이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낮아버리면은 하다가 안 해버린다는 거죠. 그리고 잘 만나는 친구들은 우선순위가 되게 높아요. 그래서 어딜 가든 이성을 만나야겠다, 그리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그냥 고를 한다,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탑재가 돼 있어서. 그리고 뭐 잘생긴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한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주위에 물어본 걸로는 노력을 더해요. 노력을 더하고, 더 시도하고, 더 사람을 만날 장소를 더 가고,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, 그래서 얘기를 들어본 종합으로는 굉장히 우선순위도 높여야 되고, 관심을 얻기 위한 전략과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. 뭐 전략 중에 하나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자신의 눈을 일단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은 내가 지금 본인 눈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,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도식화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두세 가지 포인트를 세워본다든지, 뭐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렵지만 30대가 들면은 뭐 생각도 많아지고 만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자기의 어떤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기회를 넓혀보는 채널이,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적어도 이 마음가짐만 좀 다르게 해도 그런 기회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처음에 기회가 좁아진다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점점 우선순위를 낮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기회가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네, 그러면 모두 좋은 인연들 만나시길 바라고, 오늘 산책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. 감사합니다.